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유행어를 아십니까? 저도 가끔 들어본 말들인데 배추 아파트 그리고 양파 아파트 들어는 보셨나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배추 한 포기, 양파 한 봉지 값으로 떨어졌다는 이 잔인한 농담은 지금 중국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을 상징합니다. 전국 곳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유령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화려함의 상징인 상하이 오피스 빌딩들조차 텅 빈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을 다 채우려면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잿빛 콘크리트 숲 아래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챙겨 떠난 가진 자들과 그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삶을 도둑맞은 못 가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은 유례없는 건설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빌딩이 올라갔고 땅값은 신화처럼 치솟았습니다. 이때 부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탄 이들은 부동산 재벌과 결탁한 지방 권력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쉬웠죠. 땅은 지방정부에서 헐값에 불화받고 돈은 인민들이 가져다 바쳤으니까요.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선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수조 원의 돈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건물을 짓는 대신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빚이 300조라고요? 상관없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고 우리는 이미 황금의 성을 쌓았으니까요. 부동산은 우리에게 집이 아니라 끝없이 돈을 뱉어내는 마법의 기계였습니다. 이 시기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며 국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판 돈으로 화려한 인프라를 지었고 은행 대출의 30%가 이 도박판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있는 자들에겐 축복의 시대였지만 거품은 그만큼 소리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가 3가지 레드라인이라는 규제를 들이밀며 파티에 불을 끄자마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00조 원의 빚을 진 헝다그룹이 무너졌고 비구 이위안 같은 공룡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화려한 파티장에 초대받지도 못한 서민들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라면만 먹으며 모은 피땀이었고 하나뿐인 딸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멈췄습니다. 건설사는 도망갔고 제가 분양받은 집은 벽지도 바르지 못한 차가운 시멘트 뼈대뿐입니다.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는 이 콘크리트 방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부자들은 부도를 내고 숨어버렸지만 저는 집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 이 집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세상입니까? 중국 전역에 이런 란웨이러우미 완공 건물이 수백만 채입니다. 있는 자들이 휘두른 탐욕의 칼날에 가장 성실하게 살았던 서민들의 꿈이 도둑맞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평생을 올가매는 쇠사슬이자 무덤이 되었습니다. 2021년 18조 위안이 넘던 부동산 판매액은 단 4년 만에 8조 위안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38%를 차지하던 땅판 돈이 끊기자 지방정부 부채는 무려 1경 6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30년 전 이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땅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지갑을 닫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집을 사라고 명령해도 배신당한 국민들의 심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침체는 5년이 아니라 30년이 갈 수도 있는 긴 싸움입니다. 중국 시장이 얼어붙으니 우리 공장들도 멈추려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팔던 철강, 반도체, 화학 제품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매달 줄어들고 우리 기업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남의 집 불구경인 줄 알았는데 저들의 눈물이 우리 경제의 차가운 한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같은 안전망이 있어 중국처럼 대규모 미완공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침체와 공급망의 붕괴는 제도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하지만 불안한 시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 동남아, 미국, 유럽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는 과감한 다변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깊은 상처뿐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웃의 비극을 교훈 삼아 사람보다 돈이 앞섰던 시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정확한 현실 인식과 멈추지 않는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의 부조리와 위험 상황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다음엔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